네, 비트코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비트코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고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과연 무엇인지 좀 더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헤드라인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 실체도 없는 거품이다.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서요. 채굴 과정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의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죠. 그리고 결국에는 더 새롭고 뛰어난 기술에 밀려서 사라질 거다. 대체될 거다. 이런 예측까지. 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런 비판들이 진짜 핵심을 짚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흔한 비판부터 시작해보죠. 비트코인은 그냥 실질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고 투기성 거품일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통화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자산이 돈으로 쓰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래의 실용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금이든 달러든 모든 화폐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의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모든 화폐는 그 정의 자체가 거품이다. 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 프리미엄이 화폐를 화폐답게 만드는 본질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돈이 일종의 거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엄청난 가격 변동성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새로운 글로벌 자산이 세상에 나와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비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구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을 금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은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싼 전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종종 뭐냐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아무도 안 쓰던, 그래서 그냥 버려질 뻔했던 좌초된 에너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놀랍지 않으세요? 연구를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에너지의 약 74%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주요 산업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도 있죠. 요즘 알트코인들 수천 개나 나왔는데 더 빠르고 싼 코인이 결국 비트코인을 대체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우리가 모나리자를 수없이 복제한다고 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원본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니죠. 핵심은 이겁니다. 화폐라는 건요, 단순히 기술 사양만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 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역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붙던 오해들을 좀 걷어내 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진짜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위험들은요, 외부가 아니라 비트코인 시스템 바로 그 자체, 그리고 각국 정보로부터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토콜 리스크입니다. 비트코인 코드, 물론 굉장히 견고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거나 혹은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서 지금의 암호 체계를 깨버린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국가 차원의 공격입니다. 에이, 설마 싶으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933년에 미국 정부가 갑자기 국민들의 금 소유를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과는 다른 독특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 국가가 막으면 더 친화적인 나라로 옮겨가면 그만이고요. 또 비트코인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이걸 함부로 규제하기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완벽한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해요. 국가가 통제하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 밖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여러 오해들을 걷어내고 진짜 리스크를 이해하고 나면 바로 이 질문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끝없이 돈을 찍어내는 시대에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